2026년부터 우리나라의 육아 정책에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.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님들, 그리고 직원을 둔 사업주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꼭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.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. 일과 육아,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과연 가능할까? 혹시 직장 다니는 부모님이시라면 이 질문 정말 매일같이 하시지 않나요? 참 어려운 문제죠.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해법의 키워드는 바로 상생입니다. 이전에는 보통 노동자만 지원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노동자도 돕고 사업주 부담도 덜어줘서 다 같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겁니다. 그 첫걸음 바로 육아휴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육아휴직입니다. 사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원래 있었죠.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월급 줄어들까 봐 걱정되고 또 회사 눈치도 보이고 이게 현실이었잖아요. 과연 2020년 정책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? 핵심은 이거예요. 부모가 아이랑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보장해주는 건데 특히 이번에는 아빠, 엄마, 그러니까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쓸 때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늘렸다는 점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보세요. 노동자한테는 휴직급여 챙겨주고 사업주한테는 지원금을 딱 주는 거죠. 양쪽 다 부담을 덜어주겠다. 이런 전략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한번 보시죠. 자, 먼저 우리 직장인들 노동자 혜택부터 볼게요. 와, 이거 금액이 상당한데요.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매달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정말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죠. 진짜 소득 걱정 좀 덜고 육아에만 집중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동시에 사업주 입장도 생각해 줘야죠.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마다 회사에도 매달 30만 원씩 지원금이 나옵니다. 직원 한 명 빠져서 힘드시죠? 이걸로 조금이라도 보태세요. 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육아휴직만 쓰고 딱 복직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? 아니죠. 아이는 계속 커가는데 복직하고 나서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두 번째 지원책, 근로시간 단축입니다. 예를 들어서 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서 조금 일찍 퇴근해야 한다거나 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주당 근무 시간을 좀 줄여서 일과 육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 아주 현실적이죠?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상생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요. 그러니까 근무 시간 줄인 노동자 월급은 정부가 좀 보전해주고 그걸 허락해준 착한 사장님, 사업주에게는 또 지원금을 주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근무를 줄였다고 쳐요. 그럼 줄어든 월급 때문에 생활이 좀 팍팍해질 수 있잖아요. 그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월 최대 62만 5천 원까지 채워준다는 겁니다. 그럼 사업주에게는요? 월 30만 원이 기본으로 지원되고요.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제도를 많이 좀 써달라 장려하는 차원에서 첫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40만 원까지 올려줍니다. 꽤 쏠쏠하죠? 자,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아니, 그래서 직원이 휴직하거나 근무 시간 줄이면 그 일은 누가 하냐고. 특히 인력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중소기업에서는 이게 제일 현실적인 걱정이잖아요. 맞습니다.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. 그래서 정부가 이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지를 마련했습니다. 아예 사람을 새로 뽑거나 아니면 기존 동료들이 조금씩 일을 나눠서 하는 방법, 둘 다 지원해 줍니다.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휴직한 직원 자리에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하는 방법. 둘째, 남은 동료들이 으쌰으쌰해서 업무를 좀 나눠서 하는 방법. 어떤 걸 선택하셔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구체적인 금액을 좀 보면요. 대체 인력을 새로 뽑으면 인건비를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. 기존 동료들이 업무를 나눠서 맡게 되면 그 동료들한테 수고했다고 보상할 수 있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. 이 정도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이 정말 확 줄어들겠죠? 자, 지금까지 노동자를 위한 혜택, 그리고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들을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의미하는 더 큰 그림은 대체 뭘까요? 뭐가 핵심적으로 바뀌는 걸까요? 가장 큰 변화? 바로 이겁니다.
이제 육아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. 대신에 노동자, 기업, 그리고 정부가 다 같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. 노동자한테는 돈 걱정 덜어주고 기업한테는 직접 보조금을 줘서 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. 이게 바로 이번 정책의 핵심 철학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정책들은요,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큰 숙제죠. 바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인 셈입니다.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도우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.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요. 과연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